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으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호하는 미국 시장과는 달리 우리 시장은 힘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히려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또 양시장에서 강하게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급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한 시장이 하락 전환한 이후에 그래도 지금은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구간에 있긴 하지만요. 반도체 투톱까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코스피의 경우 2693선, 270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98% 빠지고 있습니다. 765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또 다음 주에 7월 고용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라서 이번 주에는 또 계속해서 변동성 있게 우리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전략과 또 테마들을 또 공략해보면 좋은지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저희가 또 원탑 종목까지 뽑아볼 예정이니까요. 이 시장에서 좀 전략을 잘 잡고 이 시장 이겨갈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전략 잘 잡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장중의 시황 관련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 오시면요. 로이 대표님께서 전략도 잘 세워주실 거고요. 그때그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까지도 제공해 주실 겁니다. 팍스통신망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오전에는 좀 힘을 내주는가 싶더니 오후에 이렇게 또 빠지네요. 오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략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왕따라는 소리를 좀 듣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뭔가 확인을 했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상승 랠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국내 증시만 유독 이렇게 좀 힘을 못 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미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 이후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점심시간 때 좀 저점을 형성하고 일부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차익 실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엄청난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제 회복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지금 뭐 9월 달에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현재 중동 리스크도 있을 거고 10월 달에 또 미 대선도 있을 거고 굉장히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금리 인하 된다면은 우리가 헬스케어 업종이나 기존에 우리가 보통 보시면은 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을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축소하고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혹은 뭐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것들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좀 모멘텀이 형성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추세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금 시장으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그 어쨌든 달러화가 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좀 인플레를 자극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그렇게 고점은 아니에요. 국내 증시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공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시장이 좀 순응하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단연 뭐 중소형 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스케어라든지 혹은 이제 그 필수 소비재들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알차게 해두시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조금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기에는 좀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이 뭐 여기서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막 회복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낙폭을 보여주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벤트들도 많고 굉장히 뭐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눌려졌을 때 오늘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뭔가 이렇게 좀 최근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순환이 돌았던 업종들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장 또 반등할 때 좀 짧게 차익 실현하고 이런 전략으로 조금 대응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중요한 거는 우리 팍스통신망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시면은 뭐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이슈들 다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랠리 보여주는 뉴욕 시장과는 반대로 우리 시장은 정말 왕따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늘 로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이럴 때 낙폭을 보여주는 시장에서는 좀 길게 끌고 가면서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눌렸을 때 지금 순환매 돌고 있는 구간들을 좀 잘 잡아보시면 나중에 상승하는 시장에서 짧게나마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럴 때 정말 어떤 종목, 어떤 테마들을 잘 공략하면 좋은지 오늘 또 주식 라방에서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대응 방법들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더 추가적으로 다양한 정보들과 자료들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 QR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는데 통신망에 오시면 이 안에서 오전 시황부터 마감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정보들을 살펴야 되는지 그때그때 이슈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교육이 필요하다면 라이브 방송 통해서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 종목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원탑 종목까지 뽑아볼 예정인데 오늘 테마들이 정말 들쑥날쑥이잖아요. 어떤 네네. 테마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떤 테마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굉장히 사실 보이지도 않던 네. 테마예요. 네. 테마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 항공 관련해서 항공주들 오. 좀 준비를 네, 했는데 항공 테마는 좀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게 좀 생소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은 왜냐면 그럼 어떤 이슈가 그동안 있길래? 사실 뭐 네. 소개할 만한 것들이 없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여행 수요가 진짜 뭐 폭발적으로 좀 시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뭐 우리가 저는 그래 한국에 부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추석 때도 네. 저야 네. 추석 때 뭐 별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네. 추석 때 좀 여행이나 가볼까 싶었는데 네. 뭐 추석 때 어디 가는 것도 사실 표가 이제는 없고. 항공 그 티켓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엄청 비싼 금액대만 있고 저가는 지금 거의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부자가 많구나. 다들 저가로 먼저 선점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보면은. 그렇죠. 또 근데 명절에는 또 티켓 가격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쌀 때 어떻게 이렇게 다니는지 저 참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동남아든 일본이든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엔저 현상도 있었고 그리고 여름에 또 이제 동남아 많이 가시잖아요. 겨울에만 맞아요.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여름도 많이 가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사실 코로나였다가 뭐였다가 정말 여행 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환율도 그죠? 그 달러도 지금 좀 약세 보이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엔저 때문에 우리가 일본 여행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죠? 최근 들어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해서 우리가 어차피 뭐 달러화와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항공주들에게 좀 작은 모멘텀이 돼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상승률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봐요. 미국의 금리 인하 공식화. 우리 이게 가장 중요한 소스라고 보고 있는데, 항공주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확신을 좀 받고 좀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이죠. 이제 시작인데 항공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단기적으로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등하고 내일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숨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공주들 좀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올해 4월 기준에서 일본 여객 수가 284만 명을 기록했어요. 이게 높은 건가요? 4월 기준인데 지금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엄청난 수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엔저 현상, 일본 가셨었잖아요, 그죠? 네. 엔저 대표님도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갔다 네. 왔는데, 사실 이제 엔저 현상이 이게 좀 잘 포장된 그냥 그죠? 뭐 질소가 많은 뭐 과자 같은 느낌. 엔저 현상이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또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저는 확실히 그래도 친구들이 쇼핑을 또 많이 할 때 일본에 가서 쇼핑하는 게 훨씬 낫다고 체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그 네. 명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스트릿 패션 같은 것들은 네. 사실 일본 브랜드를 사 입으면은 싸요. 아, 그러니까. 한국 백화점에 그쵸. 사는 것보다 네. 훨씬 싸요. 우리 셀 그 가방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 사면 훨씬 싼데, 그래 거기에 또 또 할인 적용, 또 백화점 내에서 할인 적용 또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 싼데, 제가 막상 가서 먹고 타고 네. 뭐 이렇게 자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보니까 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엔화가 조금 싸졌을 뿐이지 물가는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피부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엔화가 싸다고 하니까 여행객 수가 갑자기 막 급증을 하고 폭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항공 기업들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라든지 또 항공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랑 이어지느냐, 실적이랑 이어집니다. 실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기존에 이제 뭐 유가도 굉장히 한몫하잖아요, 사실은. 네. 유가라든지 환율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뭐 리스를 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금리가 빠지면은 굉장히 호재예요. 이 산업에는 네. 금리 빠지죠. 네. 그리고 환율도 빠지고 있죠. 그리고 유가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상승해 줄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만 이렇게 움직일 건 아니라고 봐요. 좀 단기적인 좀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저가 항공들 다 오르네요.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한진칼, 에어부산 다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번외의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저가 항공을 타니까 4시간 비행하는데 발을 한 번도 못 넣더라고요. 너무 좁아서요? 네, 키가 큰 분인데 등치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발을 계속 이렇게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한 4시간 동안. 그래서 저가 항공이 사실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가 항공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아시아권에 가는데 뭐 굳이 뭐 비즈니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1시간 뭐 많아봐야 4시간 2시간 운영하는. 뭐 그쵸.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이 앞으로는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가 그 항공주들 중에 저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근데 지금부터 조금 이제 반등할 시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어떠한 이벤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물론 우리가 전망을 하기에는 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많이 올라갈 것 같다 하더라도 사실 좀 실시간으로 보셔야 된다. 다만 여행객 수는 제가 보니까 계속 증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예고로 좀 말씀드렸지만 추석 연휴에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연휴가 또 월화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월차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약 9일 정도. 그러니까요. 주말 뭐 평일에 5일 정도만 휴가를 쓰시면 주말 포함해서 거의 9일 정도를 쉬실 수 있는 또 주간이다 보니까 그 이상 또 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을 진짜 추석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이 정말 네. 많이 간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여행객이 우리 대목에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 과거에는 우리가 추석 때 보면은 다 명절이고 고향 가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 요즘은 이거 뭐 저도 사실은 그
연휴에 너무 지방에 사니까 네.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가서 산소도 들리고 벌초도 하고 다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어른들도 진짜 많이 뭐 어른들도 MZ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사실 어른들도 저도 MZ. 올해 설에 네. 이제 올 초에 설에 저도 명절에 따로 안 내려가고 필리핀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가족들도 명절에도 막히니까 굳이 그때 내려오지 말고 그렇죠. 그냥 다른 안 막힐 때 또 왔다 가라 이렇게 부모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네. 그 딸 있잖아요. 네, 네. 그 여성분과 남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굉장히 네. 뭐 유교 사상이 강하고 어. 그 과거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좀 그럼 유별났어요. 명절엔 무조건 내려와라. 근데 이제 네. 원래 이제 어른들이 좀 우때 어른들이 많이 계실 때는 무조건 갔어야 돼요. 네. 뭐 어디 제주도에 살아도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이를 드셨으니까 맞아요. 이제는 좀 다 너무 바쁘고 이렇게 하니까 미리 와서 뭔가 하고 가라 그래요. 근데 그럼 추석 때 뭐 해야 돼요? 추석 때는 이제 돈 여행. 벌었으면 써야죠. 돈 그쵸. 벌었으면 여행 가고 써야죠. 네.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요즘은 이런 마인드를 많이 장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티켓 예약하려고 하니까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알자마자 미리 하셔야 되더라고요. 좋은 시간대는 네. 우리가 주로 가는 좋은 시간대, 주로 오는 좋은 시간대 있잖아요.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다 없어요. 그렇죠. 뭐 오후 출발, 저녁 출발 네. 뭐 그런 것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맥락이 뭐냐면은 네. 추석 때 우리가 여행 계획 굉장히 증가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의 이슈예요. 재료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단기적 모멘텀은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단기 랠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 랠리를 모멘텀에 걸맞게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뭐 충분히 그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려 있었고, 뭐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거시적인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 랠리 이후에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굳이 뭐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세 줄 때 조금 진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항공주들 굉장히 강하죠. 앞으로 뭐 추석 앞두고 또 여행을 많이 간다는 또 그런 실적 관련된 개선 기대감들도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테마다 보니까 오늘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네, 이럴 때 또 항공주 공략해볼까 하다가 또 내일부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실적도 받쳐주면서 앞으로도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려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중에서도 또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주식라방 시청자분들이 항공주 내가 하나쯤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공주가 사실 몇 개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대형주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대형주 외에 우리 저가항공사, 네. LCC 관련된 그 저가항공사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게 뭐 리스 비용 그리고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앞으로의 실적에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소형주 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 앞으로의 시장도 분명히 이제 잠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고 지금부터 이제 좀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력은 엄청나게 있는 시장이 맞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오늘 일단 그 우리가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티웨이 항공.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죠. 근데 이제 티웨이 항공도 뭐 이렇게 과거에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여행객들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조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차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좀 단기적으로 박스권 안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무너질 거냐 요건 우리가 예측하기 좀 힘들지만 현재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멘텀들을 따라갔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 그 잠재력이 이 박스권 돌파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많이 눌렸고
그리고 최근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에 안착하고 정확하게 지지까지 또 받아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짧게 공략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항공입니다. 뭐 대한항공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네. 대한항공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급락 이후에 지금 강하게 또 반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대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주가가 지금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고 최근 이제 바닥 이후부터 이렇게 좀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지지받고 우리 쌍바닥 구간에서 지지받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추세 이어간다면 뭐 대한항공도 뭐 24,000원대까지 우리가 상단에 있는 저항대까지는 조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대형 항공사답게 앞으로의 금리나 환율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비용 감소 뭐 리스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용 감소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동반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한진칼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그 일단 실적 관련돼서 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연료비 개선 그리고 환율, 실적 뭐 이런 것들만 주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진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 형성하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흐름이 사실 이제 추세적으로는 상승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 아닐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저는 충분히 좀 지금 최근에 항공주도 흐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차트상에서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8만 원대까지는 회귀가 가능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건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이슈들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뭐 아무리 우리 그렇잖아요.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많이 나와도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진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슈에 항상 이런 이슈들이 나와요. 여행객들 갑자기 뭐 증가했다. 뭐 올해 추석 때 그리고 추석 지나서 설에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뭐 잠재력을 봤을 때 정말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잠재력이 높은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실적이겠죠. 영업이익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또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총 3종목 살펴봤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칼까지 대형주와 또 LCC까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 공략하기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공략법까지 잡아드릴 종목 한 종목만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거죠?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형성될 때는 제가 아까 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네. 조금 빨리 움직여준다.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TA항공이 사실은 이제 저는 원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티웨이 항공 뽑아주셨습니다. 원탑으로 지금 뽑아주셨는데 그 세 가지 종목 중에 그래도 티웨이 항공이 가장 좀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좀 이제 길게 봤을 때 뭐 물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사실 박스권이지만 우리가 월봉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등락이 크진 않습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 거의 이제 박스권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적인 이벤트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보시고 오히려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 돌파 나왔을 때는 충분히 추가 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뭔가 시장의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약 1,500원 부근에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안 하는 기준 안에서는 좀 대응이 가능한 지지라인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티웨이 항공을 골라주셨습니다. 박스권을 현재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등락이 크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박스권을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세까지 내줄 수 있고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더라도 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내가 좀 내 포트에 담아보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진입을 해야 될지 어떤 타점으로 진입하면 좀 수익을 좀 단기간에 내볼 수 있을지 나는 좀 전략을 혼자 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지금 팍스통신망으로 와주시면 되는데요. 팍스통신망의 경우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와 주시면 티웨이 항공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원탑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모두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음 테마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1라운드 항공주까지 살펴보고 오셨고요. 그중에서도 티웨이 항공 원탑 종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보니까요. 여전히 지금 외국인의 매도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2692선 지나고 있는데 2700선 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몇 거래일째 2700선을 두고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 이럴 때 또 투톱까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거의 2%대 가깝게 또 SK하이닉스는 2% 넘게 빠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어느 종목들을 또 잡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는 건지 좀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오늘 또 두 번째로 어떤 테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 번째로는 오늘 움직여주는 그 액침 냉각이라는 걸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액침 냉각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업종에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슈가 사실 이제 작은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어제였죠. 어제 25일에 그 반도체 컨퍼런스 이제 핫칩 2024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 기존에 이제 공랭식에 그죠? 공랭식에 이제 그 액체 냉각까지 해서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을 이제 선보인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또 국내 증시 알잖아요. 네. 국내 증시 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네. 관련주도 움직여야죠. 또 엔비디아면은 또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엔비디아 정도면은 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이제 좀 올라오셨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거를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혹은 아니면 이거 뭐 단기적인 그냥 이벤트에 끝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액침 냉각이 엔비디아를 빼더라도 계속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면은 이 많은 전력들, AI 수요에 대한 그 전력들을 시키려면 액침 냉각이 또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네. 이야기가 나온 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한 28% 정도 감소한다라고 해요. 네. 근데 당연히 뭐 이게 대단한 이슈고 사실 이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사실 그 이슈에 민감한 시장은 맞습니다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보여줄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액침 냉각이 계속해서 상승세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움직이냐? 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그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하이엔드 메모리, 네. 그죠? 그 메모리에 결국은 이 발열을 잡아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떠오른 게 자동차, 그죠? 자동차 전기 모터, 네. 전기 엔진 있잖아요. 네. 엔진 발열 때문에 막 화재 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안이 액침 냉각이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좀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도 불구하고 재료가 좀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있을 때, 지금 오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전기차 또 불났어요. 진짜요? 뭐 거기는 뭐 그거까지 못 하루가 들었어요. 뭐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계속 펑펑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죠? 네.
저는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만 네. 중국산 배터리를 사실 저가형 배터리를 쓰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이제 리스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예. 비용 때문에도 안 쓸 수가 없다. 이게 근데 봤는데, 제가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요. 네. 아니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네. 이게 사실 앵커님 말씀 주신 게 시장에서 좀 지배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저가형 그 엔진이 들어간 자동차를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네. 불나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원이죠. 그럼 5천만 원 주고 사서 10년씩 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저는 비용을 조금 더 얹더라도 뭐 배터리 제가 그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거 하나 바꾼다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일단 뭐 들어가는 뭐 비용 자체도 좀 차이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핵심 광물들도 사실 중국이 좀 선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요. 저는 생각이 좀 싼 게 비지떡이다 생각을 해요. 그 이게 뭐 사실 이제 그 가격 자체가 네. 뭔가 이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금액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좀 저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항공주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가 항공이랑 일반적으로 대형 항공사랑 네. 3만 원, 5만 원 차이 난다면 못 하실 거예요. 대형 항공사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막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감가 재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10년씩 타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그쵸. 10년 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배터리의 가격을 못 뽑아낼까요? 무조건 뽑아낼 것 저도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10년으로 나눈다고 치면 10년 동안 그냥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한 이슈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원래 어디서 하나 이런 게 터지면은 진짜 줄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좀 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대안이 핵심 냉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장기적으로 막 길게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 우리가 뭐 2, 3일 동안 단기 랠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오늘인가요? 저게 그 전기차 중국 전기차 화재 영상이네요. 저게 네. 오늘 내일 할 게 없어요. 매일 네. 나와요 요즘. 아 그러네요. 네. 최근에 지금 설린 자동차에서 네. 지금 화재가 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차가 결국은 튀어 올라요 갑자기. 그러니까 마법이죠 뭐. 어유.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그 자동차 업계가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화재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거 봐서는 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안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자동차 화재가 터지면서 네.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으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랠리, 그냥 그 순환하는 과정 안에서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발열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지금 액침 냉각 관련된 R&D 뭐 채용도 많이 하고 뭐 이슈들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장, 시장이 조정받는 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있는 업종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섹터는 사실 순환이 굉장히 많이 좀 돌고 있고 좀 유입이 됐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하고 있지만 지금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제 그 많은 종목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움직여주는 종목들은 계속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기차 화재. 여기에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전고체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히 뭐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지 확정이 되거나 뭔가 값을 도출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단기 랠리하는 순환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다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그 산업군도에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정말 우리가 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잘못 드렸어요. 중장기 투자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세를 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단기 랠리에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액침 냉각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화재 발생을 하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 이슈들 잘 살피시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테마임에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인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장기적으로도 보겠지만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좀 종목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종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살펴보면 좋은지 이 부분 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가장 뭐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K엔솔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자,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자리도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량 보시면 수급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와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정 구간 박스권 안에서만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조금 강하게 좀 조정이 들어왔지만 또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 이후에 또 보시면 지지라인 오늘도 마찬가지 지지라인 찍고 나서부터는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 자체가 굉장히 바닥 구간이고 우리가 신규 관점에서 진입하기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전 세계 1위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심 냉각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좀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뭐 오늘 물론 22%나 아까 뭐 장중에 22% 상승하고 이상 상승이 나왔었지만 뭐 이 구간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분명히 이제 내일 시장에서 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안 나오면은 크게 조정이 나오겠지만 조정 이후에도 전 추가적인 상승 무조건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 랠리 안에서 우리가 이 순환 안에서만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한 저항대 부근 한 2만 원대까지는 오늘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 보여줄 것 같고요. 2만 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GST. GST도 그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차트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연출했던 차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상승 이후에 깃발행 패턴 주는 종목들이 또 일단 일정한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는 과거의 상승만큼 더 추세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곡되는지 이 변곡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눌림목 이후에 반등 나오는 구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항대 돌파가 나왔을 때는 뭐 과거의 상승 랠리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재료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제 그 앞서 본 종목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뭐 후발주로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국내 유일하게 좀 이상형 액침 냉각 개발 중이다. 좀 이런 소식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사실 이걸 읽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장주가 먼저 갈 거냐. 네.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냐면은 어떤 특정 섹터가 움직이면 대장주 움직이고 뒤에 분명히 또 후발주가 따라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는데 요즘은 너무 대장주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를 한 종목에 좀 투자를 할 거면 두 종목 정도 나눠서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 지금 바닥 구간이니까 이 구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중 NCS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보시면은 ESS 관련돼서 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최근에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좀 수렴하는 구간인데 이 수렴 이후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 구간 지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상에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슈팅 주면은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차트는 상단에 정리를 못하면은 조정이 들어온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을 것 같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차트를 좀 무시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트상으로 뭔가 기술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슈팅 한번 보여주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입하기에는 지금 나쁜 자리는 역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으로 더욱 더 지금 뭐 전력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ESS 산업은 더욱 더 많이 좀 호황이
그 호황을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렴하는 구간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오늘도 사실 이 많은 종목 중에 또 원탑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원탑일까요? 어려운데요. 오늘은 지금 액침 냉각 관련주를 2라운드에서는 꼽아주셨는데 앞으로 액침 냉각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또 액침 냉각 관련한 또 R&D 채용한다라는 소식까지 또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만 들어보면 KN솔의 경우에는 지금 액침 냉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셨고 오늘 또 정말 강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25% 가까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자리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을 정도니까 앞으로의 좀 상승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또 어느 정도 돌파가 나왔을 때는 또 시세를 더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KN솔도 좋아 보였는데 또 GST도 국내 유일하게 이상형 액침 냉각 개발 중이다라는 또 얘기가 들리면서 저항대 돌파 나오면 또 과거의 상승 랠리 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한중 NCS도 또 좋은 이슈들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다. 현재 수렴하는 구간에서 슈팅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KN솔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네. 그 원탑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세 종목 다 지금 단기적인 랠리가 좋다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ESS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KN솔과 G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섹터잖아요. 네. 조정을 좀 그래도 반도체랑 같이. 반도체랑 같이 좀 조정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오늘 뽑은 원탑은 일단 한중 NCS예요. 네. 한중 한중 NCS 인데 NCS. 네. 일단 저는 지금 세 종목 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세 종목 다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자면은 KN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추세 알잖아요. 네. 대장주 가는 것만 가는 간다. 애들만 간다. 네. 가는 애들 못 잡으면은 뭐 어쩔 수 놓치는 없다. 거죠. 놓치는 네. 거다. 그래서 이제 KN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실 이제 겁먹기보다는 좀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시장 움직임 보고 조금 눌려줄 때 잡으면은 추가 상승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오, 네. 최근에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 좋았고 수급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그 수급 유입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유입이 이탈된 정황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추가 시세는 한 번쯤 줄 거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시장 대응을 발빠르게 하진 못하는 주린이 분들 또 이렇게 워낙 테크니컬하게 잘 접근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진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 KN솔 잡기 괜찮나요? 오히려 네. 뭐 목표가를 걸어놓고 볼 것 같으면 변동성이 큰 종목이 오히려 좀 유리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한중 NCS를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사실 장중에 슈팅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그건 정리를 또 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차트상에서 슈팅 이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대응이 느리신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GS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후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러한 섹터들은 결국 그 섹터 안에서 종목별 순환이 분명히 돌긴 돌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뭐 KN솔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밑에 후발주를 건드려 보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모두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장에서 뭔가 대응을 발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한중 NCS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팍스통신만 오시면은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네. KN솔이 우리 팍스통신망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GST 같은 경우도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자, 이 두 종목 특징이 뭐냐?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담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좀 상당히 상단에서 작년 뭐 연말쯤 상단에서 담으신 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팍스통신망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전략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세 종목 중에 우리가 좀 뭔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네. 한중 NCS다.
이 종목은 오늘 원탑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탑 종목은 한중 NCS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엔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승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을 좀 보시고 또는 내일 아침에 또 장 초반의 상황을 보신 다음에 접근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공략하시면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GST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여러 번 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단기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GST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NCS 꼽았던 이유는요. 한중 NCS가 또 ESS라는 또 같은 이슈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에서 ESS 계속 주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또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 GST나 K엔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 또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한중 NCS는 그렇진 않거든요. 한중 NCS 지금 공략하기에 너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한에서 한중 NCS가 유리하다라면서 원탑 종목 꼽아주셨는데 사실 원탑 종목 내가 앞으로 좀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 접근을 하시면 바로 또 조정이 나오면 나는 또 손절을 해야 되고 또 수익에서 내가 잡았던 종목들은 왜 이렇게 내려가지 싶으실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전략을 잡아서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에 오시면요. 팍스통신망에서 모든 정보들 그리고 자료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약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방송 중에 팍스통신망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두 종목, 두 가지 테마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항공,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강했던 액침 냉각까지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 지수가 좀 빠질 때는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 공략해보시는 걸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다면 지금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다시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이 반등은 좀 진짜 반등일까요? 가짜 반등일까요? 뭐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오늘 어차피 네. 시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죠? 근데 그쵸. 오늘 뭔가 이렇게 미련을 두지 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좀 투자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할 때 있어서 지수를 많이 봤어요. 네. 지수를 보고 지수에 맞게 투자를 하셨는데 요즘은 지수를 보는 것보다 테마 순환을 많이 보세요. 맞아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은 뭔가 가치를 보고 평가해서 투자를 하는 시장이 아니라 뭔가 테마에 의존돼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테마주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많이 안 보시는데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만 해도 2690선이 보면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입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은 2690선에 우리가 도달을 했을 때는 종목을 담아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좀 견고한 지지를 다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네.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90포인트에서 계속 지지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2690포인트 다시 한번 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추가 하락이 열려 있지만 하락 이후에 반등도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대형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2690선 이런 부분에서는 종목들을 조금 담아 보시는 게 좋다. 지금 뭐 차트에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확인 가능한 게 이런 구간대가 계속 지지 구간이었어요. 보시면은. 그죠? 네. 이런 구간대는 계속 지지 라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을 좀 담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근래 저점을 또 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구간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강할 겁니다. 왜? 네. 시장은 금리 인하도 할 거고 뭔가 많은데 이벤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분명히 저점을 한번 누르고 나서는 시장이 다 반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뭐든지 이렇게 딱 시스템에 의해서 딱딱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제 우리가 뭐 단기적인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증시 흐름은 조금 체크를 해보자.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증시 흐름을 체크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그때 너무 바빠서 챙겨보기 어렵다면 팍스통신망에서 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원탑 종목과 증시 상황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